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변동폭과 갭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몸통이 중요한 이유는 몸통의 크기가 긴지 아니면 짧은지에 따라서 힘의 세기를 파악할 수가 있고, 힘의 세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몸통의 길이가 특히 크고 긴 것을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장대 양봉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캔들에 비해서 길이가 특별히 긴 캔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형성이 되고요. 매수세가 주도를 한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다음 봉에서도 추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그려지며 일반적인 캔들의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2배 이상 긴 이런 캔들을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매도세가 주도를 하는 캔들이고요. 이 캔들이 완성되었을 때 다음 봉에서 추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 캔들이 바로 장대 음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캔들에 비해서 길이가 2배 이상 상당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대 음봉의 특징, 이 장대 음봉이 완성되면 다음 캔들 혹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대 음봉은 다음 거래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 중에서는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장대 양봉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통으로 장대 양봉을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상승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매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매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은 이후의 상황 또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몸통으로 이루어진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이후에도 해당 방향으로 타점을 잡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몸통이 긴 장대 음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캔들의 길이에 비해서 2배 이상 상당히 큰 폭의 장대 음봉이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꼬리의 길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시가부터 종가까지 거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이런 장대 음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도 세력이 줄기차게 눌러내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락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 따라서 다음 구간에서도 이 이후의 기간에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도 위주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 혹은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가고 크게 가고 그게 아닙니다.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초반 장대는 신호탄, 막판에 나오는 장대는 속임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 흐름 상승의 꼭대기에서 출현한 장대 음봉은 하락으로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초반에 나타나는 장대 음봉 혹은 장대 양봉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초반에서 장대 음봉이 몸통이 긴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상승 힘을 누를 만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끝내고 이제는 하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초반 장대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하락의 신호탄. 그런데 막판에 나오는 장대 음봉을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미 시세가 여러 차례 난 이후에 바닥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은 추가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라 오히려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 털어내기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습니다. 장대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속임수로 만드는 장대 음봉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반 장대는 신호탄이 되고 막판에 바닥에서 나오는 장대 음봉은 속임수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니까 이때는 매도로 따라 들어가면 위험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동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동폭이란 거는 해당 기간의 가격의 움직인 총 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부터 저가까지의 이 폭을 변동폭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시세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동폭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변동폭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수익을 낼 구간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좁은 구간은 사실상 진입해서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고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바닥에서 좀 꺾여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동폭이 적으면 얼마 못 가서 수익이 손실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기대 이익을 얼마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까지 먹기도 사실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좁은 구간은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변동폭이 반대로 큰 구간, 이렇게 변동폭이 큰 구간은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많아진다,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락하나 보다 하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내립니다. 수익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변동폭이 이렇게 클 때 돌아 올라갈 때 이거 매수인가 하고 매수를 진입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기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폭이 적은 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삼가하시고 변동폭이 큰 이런 구간에서만 거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변동폭이 크면 이후에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림처럼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매수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변동폭이 큰 것은 이후에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출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그 구간이 완성이 되면 그 방향으로 추가적인 진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런 것은
트레이딩에 진입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동폭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이는 거래량도 함께 참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변동폭과 거래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폭과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면 시장의 신뢰도와 추세 강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변동폭과 높은 거래량은 강한 신뢰와 추세를 나타냅니다. 추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낮은 변동폭과 낮은 거래량은 방향성의 불확실성과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변동폭이 큰 구간이 나타납니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서부터 큰 변동폭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 시점은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런 앞전 구간이 아니라 변동폭이 커지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참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가 상당히 많다, 포지션에 진입한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없는 시간대에는 진입을 삼가하고 관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실리는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게 효과적인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변동폭과 거래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폭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충돌하며 추세 신뢰도가 높고 강한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변동폭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된다, 이 얘기는 변동폭은 크지만 참여자 부족으로 일시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서 추세 지속성이 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변동폭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시장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시장 관심이 낮고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동폭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좀 어중간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매수 매도 균형으로 큰 변동 없이 거래가 활발, 곧 강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란 거는 전일의 종가와 당일의 시가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일의 종가와 당일날의 시가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전일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 다음날 여기서 시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여기서 출발을 한다. 즉 이만큼의 갭이 발생했다. 이 갭은 투자 심리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시가가 전일 종가와 다르게 형성될 때, 이럴 때 발생이 됩니다. 실전 트레이딩에서 갭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갭은 강력한 방향성을 암시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지 저항의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갭은 트레이딩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갭은 종가와 시가 사이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이 갭이란 것은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처럼 상승하던 가격이 상승 갭을 만들면서, 즉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갭이 발생된다, 이렇게 상승 갭이 발생되면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후의 방향성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갭은 제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갭을 메꾸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상승 갭을 만드는 날은 가격이 이 갭 시작하는 이 지점까지 떨어지면서 이 갭의 간격을 메꾸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날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트레이딩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갭이 발생하고 올라갈 때 항상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당일날 하락하는 경우가 꽤 많다. 즉 올라갔을 때 떨어질 걸 예측해서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갭을 향해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갭을 만들고 이렇게 가격이 갭을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오르다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갭을 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갭이 만들어졌을 때 당일날 상승을 한다 하면 하락을 염두에 둔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갭을 메꾸러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높은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고 있으면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해주는 이런 거래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은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장대 양봉은 저가에서 고가로 강하게 상승하는 캔들을 말합니다. 매수세의 폭발적인 유입과 상승 전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작은 캔들 이후 큰 양봉이 등장하면, 즉 장대 양봉이 등장하면 상승 추세의 신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장대 음봉은 고가에서 저가로 강하게 하락하는 캔들로 매도세의 폭발적 유입과 하락 전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작은 캔들 이후에 장대 음봉이 등장하면 하락 추세의 신호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폭은 해당 기간 움직인 가격의 폭으로 고점과 저점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매수 매도세의 강도를 보여주고요. 큰 폭의 가격 움직임은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폭과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면 시장의 신뢰도와 추세 강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폭과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동폭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했을 때는 일시적인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갭은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투자 심리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시가가 전일 종가와 다르게 형성 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갭을 메꾸려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승 갭이 나타났을 때는 당일날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락 갭이 나타났을 때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갭을 메우는 이런 움직임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